네, 베스트 애널 모시고 하반기 업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강식 다월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국내 조선사들 흐름이 괜찮아요. 이 전 세계 수주 1위를 3개월간 지키고 또 이제 하반기 이 조선업황 동향을 가늠하는 이 신조선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2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네, 마켓 셰어는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LNG가 중심으로 달리고 있고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나왔지만 조금 더 남았고요. 또 일반 상선에서도 LNG 추진, 이중연료 선박 중심으로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조선이 중국 대비 더 경쟁력이 있는 선종들 중심으로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마켓 셰어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다만 너무 많이 나온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좀 줄어드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마켓 셰어는 뭐 당연히 지켜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뭐 몇 달 동안의 마켓 셰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도 물어보셨으니까 네. 성과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물론 후판이 너무 많이 올라서 코스트 푸시 성격으로 올린 것도 있지만 원가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고 성과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LNG 운반선은 너무너무 좋아서 성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타 선종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그러면 발주하기 싫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여태까지 올라온 기울기로 계속 치고 가지는 못할 텐데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도 수주 마진은 아주 좋다. 유지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후판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아무래도 조선주 발목을 잡은 게 아무래도 이 후판 가격 인상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후판 가격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저는 조선사들 편이잖아요. 철강 애널이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를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000 톤당까지 갔던 게 $600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비드-19 락다운이었고 경기 활동이 좋지 않으니까 떨어진 건데 우리 고로들은 좀 뭐 저항하고 계시죠. 근데 최소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보수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 적자 행진 이어오던 조선사들 그래서 그런지 뭐 여러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 3분기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선사들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조선주 오르는데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주한 것들을 2년 후, 3년 후 실적을 잡기 때문에 우리 주가는 2024, 2025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은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강하게 가이던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많이 올랐어요. 후판을 올려주고 난 뒤에 업황도 좋으니까 성과에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건조가 일정 부분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조금 들어가는데도 흑자 전환을 한다면 뭐 내년에 들어가서 내후년 들어가면은 이 선박들이 중심이 되면은 실적이 아주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흑자 전환하는 게 못 믿으시거든요. 계속 적자했기 때문에 계속 일회성. 근데 흑자로 돌려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미미한 영업이익일지라도 되게 중요하고 현대중공업 그룹은 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원가 구조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매출의 규모도 아직은 좀 늦게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 외 조선사들은 내년 정도에 흑자 전환을 시작할 거다. 근데 현다이가 흑자를 보여주면은 삼성대우도 따라서 흑자 되겠네라고 시장은 좀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조선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선주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태조 이방원에서 세 가지가 제가 담당하는 섹터입니다. 방산, 원전은 안 하지만 요즘. 근데 제가 방송을 좀 꺼려 했던 게 저희는 공식 목표 주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4월에 다울투자증권에 와서 썼던 보고서 당시는 30% 50% 업사이드인데
제 목표 주가에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바이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면 컴플라이언스 위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요한데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건 앞서 질문 주신 흑자 전환 여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영업이익이더라도 투자 심리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네. 후판이 내려가게 되면 잔고 전체 이익이 다시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3년치 잔고 전체 마진이 올라가는 겁니다. 후판이 내려가는 부분도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성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더 치고 갈 것인데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CO2 규제를 현존선에다가 모두 들이대는 게 네. 해운업 전체를 부스팅하고 이게 네. 또 신조 발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 환경은 정말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그 사이에 몇 가지 이벤트들을 챙겨서 지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올해 이제 상반기 이제 베스트 애널이시고 네. 또 되게 방송도 잘 출연 안 하셔서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뭐 조선주 담당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좀 최선호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디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미포가 예. 하반기 수주가 가장 좋을 걸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대형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네. 대형 컨테이너를 많이 받아서 현대중공업의 대형 조선사 2개는 벌써 수주 목표를 크게 넘겼습니다. 네. 좀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미포인데 탱커 중에서 제품 운반선류가 요즘 해운 운임이 역사적 최고를 뚫고 가고 있어요. 네. 전쟁 때문입니다. 톤마일, 항로가 길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가장 좋은 건 미포다. 그리고 네. 3분기 흑자 전환에 좋은 뉴스도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미포조선을 가장 하반기에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 상태로 인해서 좀 수주 공백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없을까요? 코비드 19 때는 오히려 컨테이너가 더 좋았죠. 좋았고 물론 모두가 움직이지 않으니 탱커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예. 지난 1년 동안 VLCC가 한 척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 25년 동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품 운반선이 돌아서는 것과 같은 이유로 예. 내년에는 컨테이너가 좀 발주가 줄더라도 탱커 신주 시장이 좀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코비드 19은 이제 끝나가는 국면이고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으니 세상이 움직이고 기름을 사용하는 쪽을 바라보고 우리 조선 업종에는 탱커 시장을 중심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 예. 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최근 조선주가 오르면서 덩달아서 이 조선 기자재주도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데 이 기자재주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는 밸류에이션이 뻔하고 모두가 너무 잘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 기자재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가 움직임도 그렇더라고요. 있고 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적자이지만 협력사 세진중공업은 상반기에 조선 부문 영업이익률이 거의 10%였었어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CR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자인데 왜 너네는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네. 반대로 요즘은 여러분들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네. 급여가 너무 낮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똘똘한 협력사, 괜찮은 숙련공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오히려 조선사들보다 먼저 돈을 벌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제가 커버하는 회사들이 세진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의 최대 협력사이고요. 그렇죠. LNG 운반선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같은 보냉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HST 엔진과 현대중공업의 내부 엔진 사업부가 LNG 운반선이 많아서 이중연료 엔진 수주가 늘고 예. 또 내년부터 현존선 CO2 규제를 당장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중연료 엔진밖에 없습니다. 예. 이 이중연료 엔진을 가장 잘 만드는 세계 1등, 2등 엔진 업체들이거든요. 현대중공업을 사시는 방법이 있고 예. 근데 조선도 함께 사는 거죠. HST 엔진은 네. 엔진 회사뿐이기 때문에 HST 엔진 비록 적자지만 마찬가지로 뭐 4분기 정도 흑자 전환하고 수주가 지금 작년 매출의 뭐 2배 예. 정도, 뭐 3배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ST 엔진도 기자재 업체로 분류를 한다면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조선주랑 기자재주 이 두 가지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래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길게는 네. 조선이 더 힘있게 가줄 것이고 예. 만약에 계속 오르지는 못하죠. 예. 조정이 있을 때는 기자재에서 더 많이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고 투자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조선주,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기자재주를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강식 다월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